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15의 실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음마상사고요. 회사 코드는 1152번입니다. 전산세무 2급의 1번 문제는 일반 전표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되는데 한 문제당 3점이니까 모두 획득하시면 15점입니다. 자, 부분 점수는 없고요.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4월 11일이고요.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을 120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해당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며 23년 말 공정가치는 1100만 원이다 그랬는데요. 자, 기업이 보유하는 이 유가증권을 처분했고요. 자, 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돈 받을 때는 처분가액인 1200을 받고 장부의 걸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장부가액이 지금 여기 보니까 1100만 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취득을 1000만 원 주고 샀고 작년에 평가를 했으니까 이 평가한 이 금액이 적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회계 처리가 되면 대변에 178, 투자자산 코드인 178번, 123번은 틀립니다. 1100 장부가액 내주고요. 차변에 103번으로 처분 금액 1200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바로 100만 원이 대변에 남았다고 해서 처분이익 100만 원 하시면 틀리고요. 여기 취득이 지금 1000만 원이고요. 평가를 작년에 1100을 했으니까 100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있는 이 평가이익을 장부에서 지우고 처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장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합잔에 들어가시면 12월 31일 자, 우리가 자본에 가시면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의 잔액이 1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걸 차변해서 제거하고 이 평가 손익을 다 지운 다음에 우리가 처분을 하셔야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장부에 오셔가지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반대변에 써줘야 지워지는 거죠. 100만 원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잘 지워졌는지 장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가시면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자, 대변에 잔액이 있던 게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차변에서 우리가 써먹었으니까. 그래서 합계가 차변 대변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졌으니까 잔액이 없죠. 완전히 평가 손익을 지우고 이제 처분을 하시면 되죠. 자, 처분이 그러니까 200 되겠죠. 200. 자, 요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아니고 처분 이익 이렇게 915번, 91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검산을 해야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은 항상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빼면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처분 이익이 200만 원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번은 끝났고요. 자, 이제 2번 6월 25일로 넘어갑니다. 06월 25일 당사의 거래처인 은비로부터 비품을 무상으로 받았다. 자, 무상하시면 자산 수중이익이 생각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을 공짜로 받을 때는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자, 6월 25일 날 차변의 비품 212번 자, 얼마냐면 500 공정가치를 잡아주고요. 대변의 자산 수중이익은 917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월 2일 거 가보겠습니다. 8월 2일 날짜부터 바꾸시고 음마상사의 사옥으로 사용할 토지를 비사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그중 토지 취득 관련 지출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고요. 토지 대금과 등기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표를 보시고 토지가 3억, 토지 관련 취득세가 1300, 요게 현금이라는 소리고 나머지는 모두 보통예금이었습니다. 그러면 270에 30이면 300에 3억 300 되겠네요. 자, 나가는 거부터 해볼게요. 자, 대변에 먼저 현금으로 1300.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3억 공 300 이렇게 요게 합쳐서 토지를 사왔죠. 부대 비용은 모두 자산의 취득원가이다. 그렇죠. 다음 문제는 8월 10일입니다. 자, 8월 10일. 자, 단기분 퇴직급여를 위하여 영업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DB형 급여형이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500만 원이고요. 제조부의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DC형은 퇴직급여 300만 원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 차변에 186번 DB형 잘 기억하세요. DB형은 학정급여형이 되겠습니다. 자, 500. 그 다음에 DC형은 학정기여형. 자, 그런데 공장이니까 508번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공장 300. 이걸 보통예금에서 줬다. 이렇게. 자, 다음 문제는 5번입니다. 5번. 자, 12월 13일. 자기 주식 취득가액 주당 58,000원 120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65,000원에 처분하여 매매대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처분일 현재 자기주식 처분 손실 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 보통예금까지만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회사에 자기주식이 있는데 자기주식 58,000원에 산 걸 지금 팔아라 이 소리네요. 팔았다. 자, 근데 돈을 받기를 65,000원에 받았다. 뭐에 받았어요? 보통예금에. 그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대변에 자기 주식이 나갑니다. 383번. 자, 58,000원 곱하기 120주 해보겠습니다. 자, 58,000원, 58,000원 곱하기 120주. 696만원, 696만원. 그러면 차변에 이제 돈 받아야 되니까 보통예금. 자, 우리가 받을 때는 우리 65,000원에 받았습니다. 65,000원. 곱하기 120주. 780만 원 받아야 되겠죠? 780만 원. 자, 이렇게. 그러면 대차 차익이 지금 84만 원 남죠. 그러면 주식을 샀다가 팔았는데 84만 원 남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자본은 먼저 여기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주식을 팔면서 손실난 돈이 장부에 20만 원이 있죠. 이걸부터 상계하고 남은 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처분이익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만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본에서 자본 잉여금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 계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고요. 자, 이때 자본잉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요. 반대 뭐가 있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고요. 요 반대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겠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차익, 그 다음에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우리 평가한 것은 대표적으로 매도 가능 평가 이익. 요거랑 반대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요거 있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요렇게. 자, 서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적을 때는 반드시 장부에서 또는 이렇게 지시된 거에서 할인 발행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먼저 상계를 하시고 초과금을 잡으셔야 돼요. 반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잡을 때는 반드시 초과금이 있는지를 보시고 있으면 그거부터 상계하고 할인 발행을 적는다. 지금처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적을 때는 반드시 손실이 있다면 이거부터 상계하고 지우고 나머지가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런 걸 우리가 순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순액 회계 처리.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요. 장부에 지금 우리가 이것도 장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시면 12월 31일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예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만 원. 그러니까 여기 20을 먼저 대변해서 상계하고 남는 것이 뭐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모두 다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잡으시면 안 되고 먼저 있던 손실을 반대 대변해서 20만 원을 상계하십니다. 84만 원 중에 20만 원을 상계하죠. 그럼 이제 64만 원이 남았으니까 이게 주주와의 거래에서 남은 돈이다. 자기 주식 처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서로 상계하면서 회계 처리한다.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일반 전표는 이렇게 하시면 끝나고요.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이것도 일반 전표처럼 문제 2번인데요. 5문제고 하나당 3점이니까 모두 획득하시면 15점입니다. 그리고 부분 점수는 없고요. 자, 3월 12일부터 풀어보겠습니다. 03월 12일. 자,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ABC사의 제품 3만 달러에 직수출하였다. 일단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직수출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 매출의 16번이 수출이죠. 네, 그거부터 딱 유형을 정해놓고요. 자, 수출 대금 중 2만 달러는 선적과 동시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1만 달러는 다음 달 말일에 수취하기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일단 회사가 제품을 3만 달러를 직수출했고요. 자, 2만 달러는 뭐예요? 보통예금 받았고요. 자, 나머지 1만 달러는 뭐라고 했다고요? 다음 달 말일 했으니까 우리가 외상매출금이 되겠네.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가세표준을 정해야 되니까 3만 달러 모두 선적일 환율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1,300원. 그러면 직수출의 제품이고요. 3만 달러, 1,3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3,900만 원.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3,900만 원. 자, 그리고 우리 회사는 ABC사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구분은 FA 누르면 1번. 직수출이죠. 직접 수출 이렇게 되겠고요. 자, 수출 신고번호는 없고요. 자, 분계는 우리가 혼합하셔야죠. 보통예금과 외상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3,900만 원 판 건 맞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2만 달러 곱하기 1,300만 원은 보통예금 103번. 그러면 우리 2,6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1만 달러는 외상이다 그랬으니까 108번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1번 문제는. 자, 이제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10월 1일 거고요.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10월 1일 가볼게요. 10월 1일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처 달려요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990cc를 중고로 구입하였다. 대금은 다음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종이세금 계산서 받았다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매입이고요. 세금 계산서는 50일 아니면 54인데 여기가 990은 과세, 매입 부가세 대급금을 인정해주죠. 1,000을 초과하면 불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일 과세가 되겠고요. 50일 과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처는 달려요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외상이고요. 외상.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얼마가 돼요? 2천만 원이네요. 공급가액 2천만 원.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달려요. 달려에서 우리가 사왔습니다. 달려요. 끝났죠? 자, 요거 정도면 이제 할 수 있죠. 가봅니다. 자, 우리가 990, 1,000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세로 했고요. 승용차 하시고요. 자, 공급가액이 아까 2,000. 자, 그 다음에 달려 이렇게 하시고요. 전자회부는 아까 종이세금 계산서였고요. 자, 분계는 아까 외상이다 그랬습니다. 2번 하셔도 되고 혼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대신 뭐로 하라? 253 이렇게 하시고요. 미지급금으로.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가 혼합을 하셔서 3번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차량 운반구 대변에 25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0월 29일 문제입니다. 10월 29일. 자, 10월 29일. 업무용 승용차를 월클 파이낸셜로부터 운용 리스 조건으로 리스하였다.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임차료 180만 원의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유형부터 보시면은요.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으니까 유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받았으니까 매입 계산서면 여기 53번 있죠. 53. 이렇게 해놓고 다시 자, 우리가 리스 했네요. 리스. 그쵸? 리스. 임차한 거죠. 임차료 180만 원 하시고요. 자, 결제는 다음 달이니까 외상이네요. 이것도 외상. 자,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품목은 리스, 임차 뭐 아무거나 쓰시고 180만 원. 그 다음에 전자여부는 아까 전자계산서였고요. 분계는 저는 외상으로 하겠습니다. 외상. 여기가 253번 미지급금이고요. 임차료인데 우리가 공장이나 제조 이런 말 없죠. 매입거래처 이런 말 없으니까 800이죠. 819번 이렇게 해서 임차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일. 자, 11월 1일. 음마상사는 진산의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네요. 자, 부가가치세 세액 있으니까 여기 세액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뭐죠? 세액 없으면 계산서, 있으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니까 저희는 뭐로? 유형을 먼저 11번으로 해놓고 읽겠습니다. 제품 대금은 진산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800만원과 상계하기로 상호 협의하였으며 잔액은 보통예금이다. 아, 물건 팔았는데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있어요. 미지급금이. 이걸 서로 상계했고요. 나머지 돈은 뭐다고요? 보통예금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고요. 자, 여기 크니까 이렇게 1000만원이고요. 자, 여기 현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통예금이 되겠고요. 요게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 팔았고요. 자, 공급가액이 우리가 아까 10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진산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여부는 그랬고요. 분계는 혼합. 자, 제품 팔았고 우리 아까 전에 미지급금하고 800만원을 상계하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은 11월 20일이고요. 자, 코스트 코코리아의 제조부 사원들을 위해 공장에 비치할 목적으로 온풍기를 193만 6천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후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자, 여기 보세요.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네요. 자, 부가세 포함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기 부가세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현과 하셔야 되겠죠? 자, 현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매출 팔았을 때는 22번 현과, 사왔을 때는 61번 현과.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수취했으니까 61번. 자, 품목은 우리가 뭐 샀냐면 온풍기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이 아까 여기 위에 193만 6천원 이렇게. 그러면 나누기 1.1 되죠. 계산이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샀냐면 코스트 코코리아 이렇게. 그 다음에 분계는 우리가 잘 보시면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돈은 뭘로 받았어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자, 우리 온분기는 뭐로 하시면 돼요? 비품.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돈을 내줬다. 이렇게 계좌이체는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했다. 이렇게 하시면 다 끝났습니다. 매입 매초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문제가 부가가치세가 나오겠죠. 자, 부가가치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모듈을 바꾸시고요. 먼저 문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이익이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서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 내역과 불공 말하는 거죠. 정산, 공통매입세액 정산 탭을 작성하시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거부터 해야 되겠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첫 번째 부속서류인 요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 내역. 자,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었습니다. 10월에서 12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 불공사유에 들어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에 보시면 이거 공급가액이니까 불공은 매입 아닌 거랑 관련이 있지 매출은 관련 없죠. 이따가 여기 정산할 때 쓰일 자료고요. 요게 바로 불공사유죠. 매입인데 세금계산서를 지금 수취한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가세에만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면세에 썼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불공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나머지 공통매입 이런 거랑 관련이 없네요. 이거는 이따가 정산할 때 쓸 거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면세사업과 관련했으니까 아까 몇 장 받았죠? 12장 9천만 원. 그래서 900만 원은 불공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정산 6개월 동안에 공통으로 매입한 거 중에서 면세부는 불공제다. 이 소리예요. 자, 이때 여기 정산에 가시면 항상 우리는 1번. 자, 1번에다 맞춰주시고요. 아까 데이터는 불러온 거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자, 여기 필드명을 아주 자세히 보면서 따라서 데이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공통으로 사온 매입세액 6개월 동안에 공통으로 사온 게 얼마야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공통 매입세액이 380만 원입니다. 가액 아니고 세액 맞죠? 380 이렇게 해서 정산은 세액에서 출발하고 안부는 가액에서 출발합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세액에서 출발하고요. 자, 380. 자, 380만 원 일단 써주고요. 자, 그럼 이 받아간 380만 원이 6개월 동안에 우리가 받아먹은 거예요. 그 중에 면세분을 이제 불공해야 되니까 면세 공급가액을 써달랍니다. 총 얼마 팔았어 하는 거 여기 공급가액. 총 5억 중에 면세가 1억 5천이죠. 요 비율, 면세 비율만큼은 불공제입니다. 자, 그래서 총 공급가액 그랬으니까 5억. 면세 공급가액 그랬으니까 1억 5천. 요게 30%니까 이 380만 원에서 114만 원은 불공제다. 이런 소리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3개월에 이 2기 예정기간에 불공 계산한 거 있잖아요. 안분 계산한 거. 이게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래서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여기 있네요. 50만 원. 자, 그러면 114만 원에서 50만 원은 빼고 나머지 64만 원이 불공제 대상 금액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번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4년 1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세 신고서에 관련 자료를 작성하시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이번엔 1기 확정이고요. 자, 가세 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한다. 매출, 매입, 기타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신고서의 1기 확정은 4월에서 6월이고요. 자, 먼저 매출부터 해보겠습니다. 매출부터 여기 빨간색부터 3건 해볼게요. 자,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 공급가액이 5억입니다. 이때 지연 발급한 게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럼 요거는 가산세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5억 5천 1번에 넣으시고요. 가산세는 바로 넣겠습니다. 자, 가산세 26번에 가산세 가셔가지고 지연 발급은 이렇게 62번에 100만 원 하시면 1%, 100만 원, 1% 만원 가산세 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급대가가 6,600. 그럼 결론은 6,000이라는 소리고요. 이 중에 전자세금 계산서가 이미 발급된 게 1,000만 원이 있다는 소리네요. 이 위에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5,000이라는 소리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3번에 5,000 그리고 500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되시고요. 그 다음에 직수출은 6번이 되겠죠. 영세 중에서 적격 증빙 없는 거 직수출 이렇게. 자, 그럼 매출은 끝났고요. 이제 매입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매입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치분이 3억 2천에 3,200이네요. 그럼 여기 일반이니까 10번 고정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3억 2천 3,20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용카드 매입 여기 있네요. 41, 42. 그런데 신용카드 중에서 1,2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급 대가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1.1을 해볼까요? 1,210만 원 나누기 1.1 이렇게 하시면 1,100이라는 소리네요. 1,100인데 여기서 에어컨이 330이다. 근데 이것도 공급 대가니까 아하 그러면 우리가 고정자산이 300이다 이런 말 맞죠? 그리고 30색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1,100 중에서 300을 뺐으니까 얼마가 돼요? 800.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용카드에 1,100이 나오죠. 그리고 80, 110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1,210만 원을 나누기 1절하면 1,100. 그래서 신용카드는 모두 합계가 1,10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1,100. 그 중에 에어컨은 고정자산이니까 300으로 42번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 예정신고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입. 누락이면 38번. 세금계산서 오렌지색에 매출 누락은 빨강. 오렌지에서 빨강. 매입 누락은 오렌지에서 파랑. 38번에 1,000만 원. 100만 원. 자, 여기 있었으면 빨간색이 있으면 가산세인데 파란색만 있으면 가산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비고란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매출 채권 5,500만 원이 해당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알다시피 자, 대손 확정. 그 다음에 우리가 대손 공제 이 소리잖아요. 그럼 요거는 8번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회수하시면 8번에 플러스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빼주세요. 돌려받아야 되니까요. 이거는 매출세액에서 내겠습니다. 플러스 해야 되겠죠. 회수는 우리가 다시 받은 거고요. 요거는 돈을 대손이 확정된 거고 맞죠? 자, 그러면 8번에 가셔가지고 여기 8번에 대손세액 공제 550만 원이니까 나누기 11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이 필요하면 11, 가액이 필요하면 1.1 나누기 그쵸? 그럼 11 하시면 50만 원 마이너스 하셔야죠. 50 이렇게 확정된 거니까 만약에 해수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50. 자, 그 다음에 미양급세액이 300이고요. 전자신고가 완료됐네요. 자, 그러면 먼저 미양급 21번에 300. 미양급이 300, 19번에 54번에 전자신고가 자, 우리 만원씩 1년에 2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요렇게 하시면 부가세 신고서 6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산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결산 문제. 자, 일단 그리고 여러분 이 6점짜리는 부분 점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도 이제 4점이니까 부분 점수를 주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결산은 우리 똑같이 한 개당 3점이고 5문제 나와서 15점인데 여기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자,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 수동, 4번은 자동, 5번도 자동. 자, 해보겠습니다. 수동 세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가시고요. 12월 31일. 자, 그 다음에 창을 좀 줄이고. 자, 1번. 전기에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2천만 원의 만기일은 2025년 4월 30일이다. 장기차입금을 빌렸는데 곧 상환해야 되는 날이 1년 이내로 도래했으니까 차변에 이제 장기차입금은 장부에서 지워집니다. 은행 이렇게 2천만 원. 그리고 회사는 264번인 유동성 장기부채 98003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연장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반대의 상황 차변 대변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대변이 장기차입금, 차변이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이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 10월 1일에 팝업 스토어 매장에 이
매장 임차료 1년분 금액 300만 원을 모두 지불하고 임차료로 계상하였다. 아, 우리가 장부에 임차료로 적었군요. 자, 기말결산 시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해라 그랬는데요. 자, 보시면 회사가 먼저 10월 1일이잖아요. 10월 1일. 이때부터 12월 31일. 이게 3개월분이거든요. 12개월분에 3개월. 자, 이 3개월은 단기분.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는 자기분. 이렇게. 자, 여기에 9분의 12.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러면 모두 다, 이 300만 원 모두 다를 임차료로 잡았으니까 단기분이 임차료죠. 그러면 이제 차기분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차기분, 요걸 회계 처리를 합니다. 차기분의 계정 과목은 성급비용, 단기분의 계정 과목은 임차료. 근데 임차료를 먼저 회계 처리했으니까 우리는 성급비용을 하시면 되죠. 자, 금액으로 계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30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9 이렇게 하시면 되죠. 225만 원. 이게 내년도분이에요. 225만 원이. 자, 그래서 차변에 133번 225만 원. 대변에 우리가 임차료인데 거기 보시면 제조라는 말이 없고요. 공장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몇 번 해야 돼요? 819번. 이렇게. 자, 최초 분계를 임차료로 하면 답은 성급비용. 그리고 금액은 자산을 써주면 된다. 내년도분을. 만약에 최초 분계가 자산이었다면 정답은 임차료, 비용이고요. 금액은 비용을 계산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래의 차입금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결산일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당해 연도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일단 3억 원을 우리가 빌려왔습니다. 그럼 이자는 올해분 이자가 있어야 되겠죠. 6.8%인데 올해분은 요거네. 5월 달부터 12월 달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출 금액이 3억 원 곱하기 0.068 곱하기 자 5월 달부터 12월 달이니까 내년도분 4개월을 빼면 되겠네요. 4개월은 그럼 8개월 분이잖아요. 8 나누기 12 이렇게 계산하시면 우리가 올해분의 이자를 인식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3억 원 곱하기 0.068 나누기 12 곱하기 8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360만 원이 올해분 뭐예요? 이자를 인식해야 된다. 그쵸? 올해분 이자 1360만 원. 그럼 장부에다가 1360만 원을 적겠습니다. 차변에 951번 이자 비용 1360만 원. 그런데 우리가 돈은 아직 내주지 않으니까 부채로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미지급 비용.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수동 분계는 끝났고요. 수동 끝났으니까 이렇게 X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뭘 하시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서 자동 하시면 되죠. 엔터, 엔터 이렇게. 자, 그럼 먼저 자동 2개. 건물이 2,000. 그 다음에 영업권이 300. 요게 판관에 넣어야 되고요. 공장은 400. 요걸 넣으시면 되겠어요. 건물 영업권 먼저 넣을까요? 아니, 위에 있는 공장부터 넣겠습니다. 자, 일반 감가상각비부터 위에 순서대로 기계장치네요. 여기다가 얼마? 400. 자, 이제 판관에 와서 먼저 건물이 2,000. 그 다음에 영업권이 밑으로 좀만 내리면 되죠. 영업권이 300.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다 계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뭐 나볼까요? 재고자산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고가 있네요. 이게 1번이 우리 회사의 재고고요. 여기 추가 정보가 있어요. 1번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래요. 얘네들이 1번에 포함되지 않은 거다.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미착 원재료. 자, 원재료 470만 원인데 도착지니까 도착하면 우리 회사 건데 매입자니까 아직 도착을 안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아직 들어가면 안 되죠. 아주 잘한 거고요. 2번 수탁자에게 인도한 위탁 제품. 우리는 지금 위탁자입니다. 1,400만 원 중에서
수탁자가 얼마를 팔았어요? 900만 원은 팔렸대요. 아, 그러면 우리가 제품에서 1,400에 900을 빼니까 500만 원은 우리 회사 거구나.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요걸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원재료는 470만 원을 넣으시고요. 원재료 470만 원. 그 다음에 제공품으로 가서 제공품이 80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630에다가 50만 원을 더하니까 우리가 얼마를 넣어주셔야 돼요? 2130만 원. 213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그럼 다 넣었으면 우리가 뭘 누르셔야 돼요? 전표 추가는 반드시 누르고 예 하셔서 요 메시지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결산 분계 완료 이렇게 하시면 결산까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15조 원천징수 남아있죠. 자, 원천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원천징수 탭으로 가서 지금 1번 문제가 사원 등록이 나왔으니까 일단 사원 등록 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원 등록이 원천징수가 15점이죠. 이제 사원 등록이 지금 5점 나왔으니까 연말정산이 10점 나옵니다. 다음은 영업부 사원 김필영 사원이네요. 김필영 1001번이고요. 부양가족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함께하고 있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김필영이 모두 공제받고자 한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주어진 내용이 전부이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작성하시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부로 입력할 것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다 입력해야 되니까 쭉 입력하고 그리고 조건을 볼게요. 자, 김필영이고요. 부양가족 명세만 하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쭉 넣어볼게요. 본인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본인은 특이사항은 없고요. 자, 일단 몇 개 몇 많으면 이렇게 하니까 부친까지만. 배우자 3번 최하나. 자, 그 다음에 841006-2219-118. 일단은 넣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들 4번 김이온 1번 1207-1230-35-892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 김시온 1번 1901-03-4045-455 그 다음에 부친 김경식 450103-1156-778 밑으로 부친 장모형이 있네요. 모친. 자, 모친. 이연하 5433. 그 다음에 장모도 3번인가요? 배우자의 2번. 배우자니까. 한수희, 배우자의 직계준도. 자, 5, 하나, 둘, 셋, 넷. 5, 2, 5, 2, 3, 4, 5, 4. 그 다음에 형, 김필모. 자, 그 다음에 791230-1234-574. 아이고. 791230-12, 791230-1234-574.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자, 본인은 될 거고요. 자, 배우자 퇴직 소득 금액 100만원. 아, 배우자는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00만원까지만 되니까 퇴직 소득은 퇴직 소득 금액이랑 같으니까 금액 하니까 됐고요. 아들 김시온 되죠. 딸 김시온 되죠. 자, 그래서 김이온, 김시온 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부친 김경식 보겠습니다. 부친 소득이 없고요. 네. 자, 올해 하루라도 살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1월 1일. 자, 사망자와 장애인은 우리가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고 장애인은 장애 치유가 되기 전일의 상황에 따르는 거니까
1월 1일 날 돌아가시지 않으면 무조건 공제 대상자다. 자, 그리고 장애인이네요.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 우리 김경식 아버지는요.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아요. 맞는데 장애인은 넣어주셔야지. 그리고 국고유공조니까 2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맞았고 그 다음에 모친 이연아 보겠습니다. 자, 모친 이연아는 양도소득 금액이 너무 많아. 1,000만 원이라 모친은 안 되네요. 그쵸? 그래서 이연아는 부입니다. 부 이렇게. 그 다음에 장모는 상관없어요. 딱 총급여 500만 원. 총급여가 다른 말로 근로소득이고요. 만약에 금액으로 나온다. 근로소득 금액이다. 이러면 150만 원. 그러니까 장모는 되고요. 특이사항은 없고요. 형은 김필모인데 형이 지금 보니까 김필모가 원래 나이로는 되지 않았는데 형이 장애인이네요. 그래서 장애인이 받아야 되는데 원래 장애인도 소득이 있으면 우리가 100만 원까지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분리과세잖아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는 무조건 충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이니까 형은 1번으로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모만 빼고 이 가족은 모두 다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2번. 다음은 회계부서에 재직 중인 이철수 사원의 연말정산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연말정산 입력 탭을 완성하시오. 그랬습니다. 10점이고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다 앞으로 일단 입력을 하시래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F2 눌러서 이철수. 자, 일단 부양가족을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부양가족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식구가 많네요. 자, 일단 본인은 특이사항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강희영. 자, 8406 성복 2547 858. 자, 배우자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배우자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겠어요. 배우자는 안 됩니다. 자, 배우자는 부. 자, 그 다음에 아들 4번.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부친. 자, 아버지 이름이 이명순. 1번 561012-158-7428. 자, 아버지는 90만 원이니까 되겠죠? 네, 아버지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현수 가보겠습니다. 이현수. 자, 4번 아들 이현수.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되죠? 14040838526111. 자, 아들 됐고요. 주민번호가 뭔가 틀렸어요, 지금. 14040838526111.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리수 19110444871122. 이렇게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니까 배우자가 소득금액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니까 의료비 빼고는 배우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먼저 보장성 보험료에 보니까 본인 자동차 보험료 먹고요. 배우자는 안 됩니다. 의료비 빼고는 먹을 게 없어요. 자, 이명수 부친 생명보험료 다 되는데요. 옆에 보니까 만기까지 납입액이 만기 한급액보다 큰 경우. 그러면 이게 보장성이다 이런 말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겠고요. 아들 보장성 되죠. 그러면 배우자만 빼고 본인 이철수. 자, 여기 아까 위에 보면 모든 자료는 국세청 자료다 라고 했었죠. 네, 자, 그럼 해볼게요. 이철수 따닥 해서 얼마? 이철수 30만 원 이렇게 먹고 종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15만 원, 이명수 따닥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자, 종료. 그 다음에 아들 이현수 또 따닥 아들 35만 원. 자, 다 보장성 다 먹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보겠습니다. 본인 대학원 되고요.
아들 사립초 되죠. 수업료 되고요. 이렇게 바이올린 학원비는 사교육비는 치약전화동만 해주니까 이건 안 되고요. 애기야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되고요. 자, 그럼 교육비. 자, 본인 대학원이니까 국세청 500만원. 자, 본인 됐고요. 그 다음에 아들 이현수 아들이고요. 국세청 800. 자, 여기는 반드시 치약전이 아니라 초중고니까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팁에 2번 있죠. 2번. 요거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2번. 이렇게. 그 다음에 리수 딸내미가 어린이집이 180만원. 그래서 여기다가 180. 치약전 아동이면 팁의 아래에 상황선에 팁의 1번. 치약전 아동. 이렇게.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료비. 의료비는, 자, 본인은 질병치료비 되겠고요. 아버님은, 자, 국외의료비가 있어요. 국외의료비는 해줄 수가 없죠. 국외는 교육비 빼고는 안 됩니다. 이리수, 네,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의료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F2 누르시고, 이철수, 본인. 자, 국세청이고요. 자, 상호 이런 건 안 나왔고, 자, 백봉 5만원. 이렇게. 실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딸, 리수, 딸이 국세청이고요. 자, 25만원. 이렇게 하시면 의료비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네요. 이철수 신용카드 사용액 3,250만원. 자, 신용카드에 가서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3,250만원. 이렇게. 그러면 각자 부연가족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연말정산 입력창으로 불러줘야 되겠죠? 여기 노란색의 숫자가 우리가 각자 해놓은 거에 인별로 해놓은 걸 다 집계해야 됩니다.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까지 모두 다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115의 실무문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